안녕하세요. 박주신 방역의혹 10번째 이야기. 어제에 이어서 극상돌기의 차이점에 대해서 마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보여드리는 이 그림은 자생 엑스레이와 공군 엑스레이를 한꺼번에 옆에 놓았는 그림인데요. 보시다시피 왼쪽은 자생, 오른쪽은 공군입니다. 왼쪽은 제1흉추 극상돌기, 흉추 제1극상돌기가 정방향을 향하고 있고, 그 위에 있는 제7경추돌기가 오른쪽으로 향해 있습니다. 반면 공군훈련소의 가슴사진은 제1흉추 극상돌기가 오른쪽으로 확연히 휘어 있고, 그 위에 있는 제7경추 극상돌기는 거의 정방향에 가까운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자, 이 문제를, 이 차이점을 찾아낸 것에 대해서 검사 측 감정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특히나 거기에서 한국 근골격학회 회장을 지니신 모 교수님께서는, 자, 이것은 공군 엑스레이를 촬영하는 당시에 이 피사체가 몸을 왼쪽으로 약간 틀었기 때문에 그렇다. 몸을 틀어서, 즉 자세가 바뀌어서 이 극상돌기가 돌아간 것이지 실제로 다른 사람이라고 볼 수 없다라고 반박을 합니다. 자, 경추돌기만을 가지고 형태를 보고 이 척추가 돌아갔다든가 똑바로 섰다든가 몸을 돌렸다든가, 사실 이것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최소한 감정인으로서 아무런 근거 없이 이 몸을 틀은 거여서 그렇지 이거는 사실상 똑같은 거다, 이렇게 주장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근골격학회의 회장까지 역임하신 분이요, 더군다나. 그래서 이 변호인 측 감정인들이 그렇게 보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제 정확하게 이것을 과학적으로 실질적인 논문에 근거해서 몸을 어느 정도 틀었고, 그리고 극상돌기는 어느 정도 휘었는가를 계산해 줬습니다. 계산해 냈습니다. 자, 그 그림이 지금 보시게 되는 두 번째 그림인데요. 이 그림에서 볼 것 같으면 그 문제가 된 1흉추 하부에 있는 1흉추 극상돌기가 휘었고 하나는 정방향이니까 그 하부에 있는 척추체 내에 있는 척추경 음영, 그러니까 이 보고 있는 그림에서 중간이 붉은 점선 안에 그 두 개의 동그라미 형태입니다. 이 음영의 모양을 기준으로 해서 몸이 틀어진 정도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그런 그 척추체를 가로 길이를 4등분해서 척추경이 위치하는 각 단계를 분석해서 몸이 틀어진 각도에 대한 그 각도를 계산해낼 수 있는 논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논문에 의거해서 그걸 분석한 그림이 이 그림인데요. 그 척추경 내에 두 포인트 밑에 보면 네모칸의 중앙 아래에 네모칸이 있죠. 그 척추체를 가로 4등분한 상태입니다. 그 상태에서 척추경의 음영의 모양을 표시한 그림인데요. 왼쪽에 하단에 있는 그 분석표와 비교를 하면 이것은 75에서 100 사이 중간쯤에 있죠. 75%, 100% 사이의 중간쯤에 있는 것으로서 87.5%, 즉 이 몸을 우측 방향으로 12.5도 정도 척추가
그러니까 기울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틀어져 있습니다. 자, 몸은 12.5도가 틀어져 있고, 그 다음에 그 위에 있는 공군 엑스레이상의 제1흉추의 극상돌기가 휘어진 정도를 측정하니까 그 정도가 27.5도 정도가 오른쪽으로 틀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피사체의 1흉추 극상돌기가 최소한 몸이 틀어져 있는 상태를 감안한다면 15도 정도는 오른쪽으로 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분명하게 과학적으로 증명이 됩니다. 자, 검찰 측 감정인은 이 오른쪽 제1흉추의 극상돌기가 오른쪽으로 휘어 있는 것은 이 피음자가 아니고 뭐죠? 피사체가 몸을 오른쪽으로 틀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대략적인 그냥 의견을 주장을 했는데요. 이걸 피고인 측 감정인단들이 이론적으로 과학적으로 계산을 해내니까 몸은 12.5도가 틀어져 있는데 극상돌기는 27.5도가 돌아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몸이 12.5도가 틀어져 있다라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이 극상돌기는 척추체의 중심으로부터 15도 이상, 15도가량 오른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런 상태를 두고 검찰 측 증인들은 이것이 자세에 찍는 사람의 자세의 문제다라고 주장을 했고, 실제로 재판부는 그 의견을 받아들여서 이 부분의 차이점을 무시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주장이 얼마나 황당한 주장인가 하는 것은 우리가 뭐랄까요, 물리학까지도 필요 없습니다. 사소하게 물리적인 생각? 물리학과 물리적 사고는 틀리잖아요. 우리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거는 물리고 대학에 가서 학문으로서 연구하는 거는 물리학인데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물리적인 개념만 있으면 충분히 납득 가능한 일입니다. 이게 검찰 측 검증인들이 옳은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다시 첫 번째 그림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공군 엑스레이의 오른쪽 제1 흉추 극상돌기는 오른쪽으로 휘었고 제7 경추돌기는 정상적으로 곧 바르게 서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왼쪽 그림의 자생은 밑에 있는 그림은 가슴 제1 흉추는 정방향이고 위에 있는 7 경추는 오른쪽으로 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왼쪽의 공군 사진을 자세를 바로 잡아서 정방향이 나오게 찍으려면 몸을 15도 정도 틀어주면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검찰 측 감정인들의 주장을 다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15도 정도 몸이 틀어져 있으니까 15도 정도 틀어진 몸을 똑바로 해주면 왼쪽의 자생병원과 같은 정방향의 사진이 찍혀야 됩니다. 자, 그러면 문제가 뭐가 되나 하면은 그 위에 있는 7경추돌기입니다. 7경추돌기가 공군 엑스레이에서는 거의 정방향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사진을 가슴 제1흉추 돌기가 정방향으로 나오도록 15도 정도 몸을 돌린다고 한다면, 자, 경추돌기나 흉추돌기나 이게 무슨 조립된 제품이어서 각각 노는 게 아니라 척추체에 연결되어 있는 몸의 구조입니다. 구조물입니다. 따라서 제1 흉추돌기를 돌리기 위해서 정방향으로 몸을 틀면 당연히 7경추돌기도 같이 몸을 틀어줘야 됩니다. 그러면 정방향이었던 공군 엑스레이의 오른쪽 윗 상단에 보이는 이 제7경추돌기는 몸을 15도 정도 틀게 되면 왼쪽으로 이 경추돌기가 왼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자, 왼쪽의 자생 사진을 보십시오. 자생 사진의 밑에 흉추 돌기와 같이 정상 방향, 정방향으로 사진을 찍기 위해서 몸을 틀었을 경우를 가정한다면 이 위에 있는 7경추 돌기는 마찬가지로 15도 정도 왼쪽으로 돌아가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본래는 정방향이었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생병원의 사진에서 보다시피 7경추 돌기는 오히려 오른쪽으로 누워 있습니다. 따라서 이 왼쪽의 사진은 오른쪽의 사진의 피사체가 자세를 바꾸어서 15도 정도 자세를 틀어서 정방향으로 제1 가슴의 흉추돌기가 정방향으로 오도록 찍으면 동일인으로 되는 그 피사체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밑에 것을 아무리 조정해봤자 위에 것이 같이 따라가 주지 않고 오히려 오른쪽으로 가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 이 가슴 엑스레이는 두 사람이 같은 동일인의 것이라고 볼 수 없다라는 결론이 나오자 어제 말씀드린 그 제7경추돌기를 얘기하면서 제6경추돌기의 그죠? 갈라진 모양의 그 사진을 가지고 와서 양쪽에서 음영이 생기기 때문에 마치 오른쪽으로 휜 것처럼 보인다라는 이런 거짓 주장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한마디로 임기응변식으로 드러나는 진실을 커버하기, 숨기기 위해 이거 아니에요. 막 이렇게 얼버무리려고 하다 보니까 제7경추돌기의 오른쪽으로 기울어진 모양을 설명하면서 제6경추돌기, 7경추돌기와는 완전히 모양새 자체가 틀리는 그런 해부 구조를 가진 6경추돌기를 가지고 와서 그것은 그림자가 진 것이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틀어진 게 아니라 정방향이다 라는 이런 거짓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지금 보신 바와 같이 제1흉추의 극상돌기 및 제7경추의 극상돌기의 휘어짐에 이른 조합 문제는 촬영 자세 또는 촬영 각도 이런 어설픈 주장이나 설명으로는 절대 해명할 수 없는 차이점, 해명 불가능한 상이점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 한 가지만으로도 자생 엑스레이와 공군 및 비자 엑스레이는 피사체가 다른 사람이라는 확정 단정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증거가 드러났음에도 1심 재판부는 이러한 증거들을 무시하고 어디로 가서 매달렸죠? 피고인들에게 자, 바꿔치기 할 수 있는 방법을 소명해봐라. 그거 못하면 너희들이 허위사실 적시한 거야. 이렇게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참으로 황당하기 짝이 없는 일입니다. 자, 가슴 엑스레이에서 극상돌기 부분은 여기까지 보고요. 내일은 석회화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